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반전, 김정은 큰일 났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렸는데 요즘처럼 매일매일 반전된 미국 정부의 소식들이 나오기도 흔치 않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반전된 정보가 무엇이며 또 김정은이가 과연 무엇이 큰일 났는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를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반전을 알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께서도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오토 원비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 정보에서 핵심을 이루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대북 제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2016년도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인계인수를 하면서 가장 먼저 손을 본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손을 본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부터 유엔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엔 대북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러시아, 쿠바 이런 사회주의권 나라였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유엔을 종이호랑이, 솜방망이로 봤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는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손을 본 것이 바로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법이며 그 실효가 나타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한국 정부가 북한에 함부로 퍼주지 못하게 딱 올가미를 걸어놓은 것이 바로 한미 워킹그룹. 그 한미 워킹그룹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단독 대북 제재법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북한하고 대북 교류를 하고 남북 경협을 하려고 하실 때 스티븐 비건 지금 미 국무부 부장관이 딱 올가미로 내걸었던 건 바로 한미 워킹그룹.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함부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불법 선적 환적,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의 고급 사치품들이 연이어서 북한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 북한 김정은의 벌크 캐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음으로 해서 김정은 정권의 달러 그 커넥션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 정치적으로 약간 로비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오토 원비어법이라고 하는 2020 국방습권 법안, 오토 원비어법, 오토 원비어 액트라고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토 원비어법은 딴 거 없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 개인과 기관들을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좀 한계를 느꼈던 게 무엇이냐 하면 각 나라는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고 또 각 은행들과 그 기관들은 그 나라에 맞는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과 거래하는 디테일한 달러 거래 커넥션 계좌를 들여다보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 원비어법의 근거로 해서 오토 원비어의 부모님들은 미 연방법원을 잡아 흔들어서 미 재무부 산하에 있는 해외 자산 통제실을 통해서 뭐를 잡았습니까? 바로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압류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큰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반전입니다. 그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한 거는 뭡니까? 오토 원비어 부모들이 독일에 있는 시티 호스텔을 독일 법에 근거로 해서 압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오토 원비어 부모들이 김정은이의 자금, 북한의 자금으로 추정되는 미국 은행에 지금 예치되어 있는 약 2,300만 달러, 291억 상당의 그 돈의 출처를 볼 수 있게끔 미 연방법원은 허가를 해줘라. 그래서 이번에 미 연방법원은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반전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미 법원은 원비어 부모에게 북한 자금 정보 공개 허가를 했으며 은행 새것 2천만 달러에 대한 출처를 파악하게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의 은행 새것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금 약 2천만 달러의 구체적인 정보가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공개될 전망이라며 미국 내 북한 자금에 대한 추적이 본격화되면서 이 은행들, 그러니까 전체 2,379만 달러, 291억 원에 대한 출처, 보호 명령에 대한 해제,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 웰스파고와 JP 모건 체이스, 뉴욕 멜런 은행들은 앞으로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그 은행이 김정은과 북한이 예치한 걸로 추정되는 그 출처를 그냥 싹 다 밝혀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반전입니다. 5월 12일 날 일어났던 미국 은행일지라 할지라도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과 거래하는 걸로 북한 거로 추적이 되는 미국 은행은 이제는 빤스를 확 다 벗어라, 까라, 정보를 까라. 이게 큰 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전은 또 일어났습니다. 어떤 것들이 반전이 일어났느냐? 바로 5월 14일 날 미 재무부가 원비어 측에 공개된 북한 자금을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미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연방법원이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가족에게 약 2천만 달러의 미국 내 북한 관련 자금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 등 기타 악성 행위자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실사를 권장한다. 실사를 권장한다는 게 뭡니까? 뒤로 더 봐야 되겠다. 뚜껑은 오토 원비어 부모들이 열었지만 들여다보니까 이거 심각치가 않네. 그래서 미 재무부는 이 모건 체이스 은행의 1,757만 달러, 웰스파고의 301만 달러, 뉴욕 멜런 320만 달러, 세 곳의 은행에 대해서 미 재무부는 들여다봐야 되겠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14일 우리는 민간 부분이 북한 및 기타 악성 행위자들과, 여기서 이 북한하고 거래가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인들지라도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성 행위자들과 관련된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실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불법 자금을 원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미 재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토 원비어 부모님들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세 곳의 은행에 대한 거래처를 보게 해줘라. 이걸 연방법원이 열어줬고 오토 원비어 부모님들이 그 자료를 딱 들여다보니까 이거 심각한데 하고 미 재무부에 넘겼더니 미 재무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오토 원비어 부모님들이 볼 사안이 아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봐야 되겠다. 이것도 반전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반전은 오늘 또 일어났습니다. NK뉴스가 소상하게 전했는데 NK뉴스는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NK뉴스는 미국 은행들의 외국 법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대북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미 재무부의 일종의 행정명령 같은 거죠. 행정 지시문을 소상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등과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며 민간 부분에 더 명확하게 북한 거래 계좌에 대한 압박이다. 미 재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제재 지정 관련 문구를 추가했다면서 미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미국 금융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북한하고 거래하거나 북한하고 이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들의 거래를 금지한다. 이 문장을 추가했다며 쉽게 말해 전 세계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은행 계좌와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490건의 개인과 기관 등 계좌를 사실상 압박하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과 대북 제재 정책 강화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작은 오토 원비어가 했지만 전 미 재무부가 이제는 미국의 은행이라 할지라도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 전 세계 모든 은행을 보겠으며 490건의 개인 기관 등 그것이 해외 다른 나라일지라도 달러를 쓰는 모든 북한과의 리스트를 우리는 다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 법적인 걸 미 연방법원이 열어줬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반전이죠. 기가 막힌 반전이고 오토 원비어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오늘 또 미 재무부와 미 국무부, 미 해양 경비대 공동 이제 그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오늘 미 국무부 14일 미 국무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해안경비대는 북한의 불법 해상 운송 제재 회피 주의보를 발령했다며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해안경비대 등이 14일 합동으로 제재 회피 목적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날 불법 활동의 주체로 지목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이며 미 국무부 등은 이들 제재 회피 목적의 기만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양산업과 에너지, 금속 부분에 연관된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이들 세 나라의 공통적인 제재 회피 활동의 특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 수칙을 전달했다며 미 국무부는 이번 합동주의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북 제재의 수위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미 국무부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해안경비대 공동으로 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선박명을 가리거나 선박 식별 번호 IMO를 조작하는 행위, 선박과 선적물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등등등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배들을 미 국무부와 해외자산통제실 해안경비대는 즉각적으로 이 자산을 몰수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오늘 미 국무부와 그 다음에 14일 미 국무부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미국 해양경비대 공동으로 이 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자나깨나 한미동맹. 저 김정은 독재 세력만 제거되면 이미 북한은 자본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오토 원비어 군을 추모하며 오토 원비어 부모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